100배 이상의 고 레버리지는 정말 위험하기만 할까요? 100배 이상의 레버리지는 도박이다. 초보자는 절대로 고배율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된다 같은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과연 그럴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고 레버리지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풀리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레버리지 배율에 연연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배 이상의 고 레버리지가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3배보다 100배가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100배가 어떻게 3배보다 안전해?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운전할 때 시속 100km가 무조건 위험하고 시속 30km가 무조건 안전할까요? 아니죠. 고속도로에서 30km로 가면 오히려 더 위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0km로 가면 정말 위험하겠죠.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배율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에요. 운전할 때 속도를 항상 똑같이 밟고 가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레버리지 배율도 차트 상황에 따라 조절하면서 쓰는 겁니다. 레버리지 배율 몇 배 쓰세요? 라는 질문은 마치 운전할 때 속도는 몇 밟아야 되나요? 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 질문은 사실 쓸데없는 거죠. 왜냐하면 레버리지 배율을 궁금해한다는 건 리스크 관리 개념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레버리지가 뭔지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10만원어치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100배를 사용하면 100만원어치 포지션을 가질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1%만 반대로 가도 청산당하니까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가진 돈, 즉 전체 시드를 전부 다 몰빵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열에만 집착해서 손절 주문을 걸지 않고 본인이 한번 진입해서 손절하면 얼마를 잃는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냥 청산당할 때까지 존버하는 도박 매매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레버리지 배율이 아니라 한 번 거래해서 잃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잃는 금액이 총 시드의 몇 %인지를 정해놓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100만원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어떤 게 안전한가요? 당연히 두 번째죠. 시나리오 1은 3배라는 저배율을 썼지만 전체 시드를 몰빵해가지고 손실 통제를 못했어요. 반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100배라는 고배율을 썼지만 극히 일부의 시드만 사용하고 명확한 손절 라인을 설정해 리스크를 1%로 제한했어요. 이처럼 중요한 것은 배율이 아니라 리스크의 크기입니다. 레버리지 거래를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수수료입니다. 특히 스캘핑이나 단타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비트겟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지정가 수수료는 0.02%, 시장가 수수료는 0.04%입니다. 시장가로 거래하면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총 0.08%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수수료도 레버리지만큼 곱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100배는 8%나 올라야 하니까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포지션 사이즈를 조절하면 됩니다. 레버리지가 적용된 수익률은 원금 대비 수익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만원으로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해 10만원으로 거래해도 10만원에 대한 수익률이 아닌 만원에 대한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원금 대비로 계산하면 0.4% 되는 거죠. 두 번 거래하니까 0.8% 됩니다. 그럼 100배 레버리지는 언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명확한 단기 신호가 있을 때, 중요한 지지선이나 저항선 돌파, 명확한 차트 패턴의 완성, 강한 거래량 동반 움직임 등 예측 가능한 단기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유리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가 작은 자리, 손절 라인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자리에서는 고배율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지지선 바로 위에서 롱 진입하고 지지선 아래로 손절을 걸 때죠. 손실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물량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캘핑 거래. 몇 분 안에 끝나는 초단타 거래에서는 100배를 활용해 작은 움직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단, 앞에서 설명했듯이 수수료 꼭 계산하세요.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에서 흔히 하는 실수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감정적 거래. 손실이 나면 본전 생각에 배율을 높이고 물량을 늘리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항상 계획한 리스크 비율을 지키세요. 두 번째, 기도 메타 금지.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100배에서 손절 없이 버티면 1분만 반대로 가도 바로 청산이에요. 세 번째, 풀시드 진입. 아무리 확신 있어도 절대 전 재산을 한 번에 걸지 마세요. 시장은 언제나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끔씩 한 번씩 팍팍 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가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핵심만 짚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레버리지 배율보다 리스크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한 번에 잃을 금액을 미리 정하고 거래하세요. 10에서 10% 정도를 권장합니다. 손절 라인은 차트상 의미 있는 자리에 설정하세요. 그리고 수수료는 꼭 계산해 넣으시고요. 호가 체결에 신경 쓰세요. 지정가 주문을 활용하고 불리한 가격에 체결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감정적 거래는 절대 금물입니다. 연습은 소액으로 하고 실전은 계획대로. 오늘은 100배 이상의 고 레버리지가 꼭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레버리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칼이 요리사에게는 훌륭한 도구가 되지만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다칠 수 있는 것처럼 레버리지도 올바르게 사용하면 효율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중요한 건 배율이 아니라 여러분의 리스크 관리 능력입니다. 아직도 레버리지 몇 배 쓰세요? 라고 묻고 계신가요? 이제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게 진짜 트레이더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전한 거래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빠이!